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의한 특수인화물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40도 이하인 것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제사류 위험물 중에서도 불이 가장 붙기 쉬운 무리입니다. 법령상 기준은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면서 끓는 점이 40도 이하인 것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특수인화물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or가 아니라 and 조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이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최빈출 유형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이에틸에터를 저장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연소 범위는 가솔린보다 좁지만 인화점과 착화 온도가 낮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니다. 다이에틸에터의 연소 범위는 약 1.7에서 48%로 매우 넓고 휘발유의 1.2에서 7.6%보다 훨씬 넓습니다. 연소 범위가 넓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농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뜻이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솔린보다 좁다고 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황화탄소에 관련된 문제의 출제 빈도는 상당히 높으니 모두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CS2를 물속에 저장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은 2번.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입니다.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 중에서도 인화점이 약 영하 30도로 낮고 증기 비중이 약 2.6으로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깔려 멀리까지 퍼지며 쉽게 불이 붙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물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물이 뚜껑 역할을 해서 가연성 증기가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을 억제하고 산소 접촉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역시 이황화탄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약 영하 30도, 발화점이 약 90도, 끓는 점이 약 46도입니다. 낮은 것부터 늘어놓으면 인화점, 발화점, 끓는 점 순서가 되어 정답은 3번입니다. 인화점이 영하로 매우 낮다는 것은 상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불씨만 있으면 인화한다는 뜻이고, 발화점이 90도로 낮다는 것은 별도 점화원 없이 가열만으로도 스스로 발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 더욱 위험합니다. 새 온도의 대소 관계를 묻는 문제는 숫자만 외우면 바로 풀리니 영하 30, 90, 46이라는 값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5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리, 은, 마그네슘과 접촉 시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고 연소 범위가 약 2.5에서 38.5%인 물질은? 정답은 3번. 산화프로필렌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은 특수인화물로 구리은 마그네슘과 닿으면 충격에 민감한 폭발성 아세틸라이드를 만듭니다. 연소 범위가 약 2.8에서 37%로 넓은 점도 특징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5번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이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CH3CHOCH2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 증기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정답은 3번.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해설입니다. 증기 비중은 그 증기가 공기보다 몇 배 무거운지를 나타내며 분자량이 작을수록 작아집니다. 보기 물질의 증기 비중 값을 모르더라도 화학식을 통해 분자량을 확인하시면 푸실 수 있을 문제입니다. 증기 비중 값만 확인해보면 이황화탄소 약 2.6, 아세톤 약 2.0, 아세트알데하이드 약 1.52, 다이에틸에터 약 2.55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겠네요.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최빈출 유형입니다. 다이에틸에터는 끓는 점이 약 34.5도로 매우 낮아 상온에서도 빠르게 증발하는 휘발성 강한 무색 액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휘발성 액체입니다. 1번 청색은 실제로는 무색이라 틀리고 2번 무미무취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어 틀리며 3번 불연성은 오히려 매우 잘 타는 인화성 액체이므로 틀립니다. 다이에틸에터는 성질 연소범위 과산화물과 함께 묶여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물질이니 무색 휘발성 인화성이라는 기본 성상을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9번 문제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1석유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을 말하며 아세톤, 휘발유, 벤젠, 톨루엔, 메틸에틸케론 등이 속합니다. 보기에서 아세톤, 벤젠, 메틸에틸케톤은 모두 제1석유류이지만 아세트산, CH3COOH는 인화점이 약 40도로 더 높아 제2석유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1석유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아세트산입니다. 석유류는 인화점 구간으로 나뉜다는 큰 틀을 잡고 헷갈리는 아세트산 위산 같은 산류가 제2석유류라는 점을 따로 표시해두면 분류 문제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벤젠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벤젠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로 인화점이 약 영하 11도입니다. 이황화탄소의 인화점은 약 영하 30도이므로 벤젠이 이황화탄소보다 인화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CS2보다 인화점이 낮다고 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벤젠 증기는 유독하고 물에 잘 녹지 않으며 특유의 방향성 냄새가 있는 액체입니다. 인화점 비교 문제는 숫자의 대소만 정확히 알면 풀리므로 벤젠 영하 11도, 이황화탄소 영하 30도라는 값을 기억해주세요. 11번 문제입니다. 아세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세톤은 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로 물에 잘 녹는 것은 물론 알코올 에터 같은 유기용매에도 잘 녹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에터에 녹지 않는다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특유의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이고 비중이 약 0.79로 물보다 가벼우며 화재 시 이산화탄소나 포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성이라 일반 포는 꺼지기 쉬워 알코올형 포를 쓴다는 점까지 알아두면 소화설비 과목과도 연결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C5H5N은 피리딘으로 질소를 포함한 고리화합물이며 약한 염기성을 띱니다. 따라서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고 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피리딘은 무색이며 특유의 악취가 나는 액체이고 제1석유류라 성온에서 인화 위험이 있으며 물에 잘 녹는 수용성입니다. 화학식 C5H5N을 보고 피리딘임을 알아보고 질소가 들어있어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이라는 점을 연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산성 염기성을 뒤집은 함정이 자주 나오니 주의하세요. 1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사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속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제1석유류로만 묶인 보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아세톤, 휘발유, 톨루엔, 사이안화수소는 모두 제1석유류라 정답입니다. 2번의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모두 특수인화물이고 3번의 메탄올, 에탄올, 부탄올은 알코올류, 벤젠만 제1석유류라 섞여 있어 틀립니다. 4번의 중유, 크레오소트유, 실린더유는 제3, 4석유류라 역시 아닙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메틸에틸케톤은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로 인화점이 낮아 증기만으로도 폭발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통풍, 차광, 저온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번처럼 증기 배출을 위해 용기에 구멍을 뚫으면 가연성 증기가 새어나와 오히려 폭발 위험이 커지므로 안전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휘발유는 제사류 인화성 액체로 증기 비중이 약 3에서 4여서 공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고 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휘발유는 기본적으로 유기화합물이며 탄화수소 계열로 공기의 분자량보다 3에서 4배 정도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가끔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메탄올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은 2번, 약 6.0에서 36볼륨%입니다. 연소 범위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증기 농도의 하한과 상한을 말하며 이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독성이 있고 제2석유류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3번, C6H5CH 이중결합 CH2입니다. 스타일은 C6H5CH 이중결합 CH2는 제2석유류로 독성이 있는 비수용성 액체입니다. 이 문제는 화학식을 보고 물질을 알아본 뒤 그 품명을 분류하는 두 단계를 요구합니다. 비슷한 벤젠 고리 화학물이라도 격가지에 따라 석유류 구분이 달라지므로 대표 물질의 화학식과 품명을 짝지어 외워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2석유류에 해당되는 것은? 벤즈알데하이드는 제2석유류에 해당합니다. 1번 벤젠, 2번 사이클로헥세인, 3번 에틸벤젠은 모두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와 제2석유류는 인화점 구간으로 갈리는데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벤젠 계열 물질들이 보기로 나오면 인화점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유형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벤젠의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을 반응시켜 얻어지는 화합물은? 정답은 4번, 나이트로벤젠입니다. 벤젠의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을 작용시키면 니트로화 반응이 일어나 나이트로벤젠이 생성됩니다. 진한 황산은 촉매이자 탈수제 역할을 하여 질산이 벤젠 고리에 니트로기를 붙이도록 돕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최빈출 유형입니다. 동식물유류는 아이오딘 값에 따라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며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인 것이 건성유입니다. 그래서 130 이하인 것이 건성유라고 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옳습니다. 건성유는 불포화도가 높아 아이오딘 값이 크고 공기 중 산소와 잘 결합해 산화되면서 열이 쌓여 자연발화 위험이 높습니다.